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삶인가? 우리가 한평생 내려놓지 못하는 고민과 질문들입니다. 글쎄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은 스스로 잘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 자책하는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말투로 토닥토닥 위로를 해주는 것 같은 책, 최창남 작가님의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들려드립니다. 책을 쓰셨으니 제가 방금 작가님이라고 칭했지만 최창남 선생님은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한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곁에서 빈민운동과 노동운동, 지역운동, 문화예술운동 등을 해오셨고 목회자이자 작곡가이기도 한데요. 노동의 새벽 같은 고전이 된 노동가요와 민중가요를 여럿 만들었고 초등학교 6학년 읽기 교과서에 실린 개똥이 이야기 등의 동화를 쓰기도 하셨습니다. 60 중반을 넘어 70을 앞에 두고 지금은 제주 중산간 지역에 터를 잡고 살고 계신 최창남 작가님은 잘 살고 싶어서 너무 치열하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사람들에게 반대로 좀 널널하게 살 것을 권하고 나와 다른 타인을 존중하되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소중하게 챙길 것을 권합니다. 무엇보다 삶은 그저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말로 실수투성이 나 자신을 긍정하게 합니다. 나이 든 사람으로서의 조언이나 충고가 아닌 그저 따뜻한 위로, 격려, 북돋움. 그래서 읽는 동안 마음이 평온해졌고 마음이 들썩일 때 틈틈이 아무 페이지나 펼쳐보게 만든 책이었습니다. 오늘은 책의 서문인 마중글 먼저 들려드리고 본문에서 마음에 닿은 문장들 중에 일부 골라서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따뜻한 위안의 문장으로 다가갔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마중글 산보. 삶이 언제나 진실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진실을 찾아 나서는 구도의 길이어야 할 필요는 더욱 없다. 삶은 그저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히 진실되다. 살아가는 것에 담긴 진실을 찾아내고 드러내어 이것이 진실이다 라고 보여주고 말해야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충실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삶에 깃든 진실이나 의미들은 절로 몸에 밴다. 그것이 지혜이다. 삶의 지혜이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 삶의 길은 아침에 지저귀는 새소리 들으며 산보하듯이 가볍게 지나는 것이 좋다. 꼭 거친 광야를 지나며 길 없는 길을 헤매다 쓰러져야 의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식을 잃고 죽음의 언저리를 지나와야 삶의 의미가 깊어지는 것은 더욱 아니다. 고난이 있어야만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삶은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일 뿐이다. 살아가다 보면 지혜나 의미 등은 절로 얻어진다. 그러니 삶은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진지하고 무겁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 첫날처럼 늘 설레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오늘이 생애 첫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애 마지막 날처럼 살아간다. 하루하루 일에 쫓기고 삶에 내몰린 탓도 있지만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지나치게 무겁고 진지하기 때문이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 강해지고 목표를 이뤄야지만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탓이다.
문제가 생기면 서로를 상하게 하거나 해치지 않고 조화롭게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극복하려고만 한다. 싸워 이기려고만 한다. 그런 탓에 뜨거운 몸과 강한 정신을 소유하고 있지만 늘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다. 싸우다가 외롭고 힘들면 함께 싸워주지 않는다고 다른 이들을 원망한다. 그렇게 스스로 상처를 만들고 원망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간다. 나 홀로 만든 좌절과 상처, 배신과 원망으로 사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 희망을 잃기도 하면서 말이다. 삶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함께 숨쉬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럴 때에만 우리의 삶은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다. 나는 우리의 일상이 설렘과 희망으로 세워지고 지켜지기 바란다. 깊은 산중의 호수에 있는 잔물결처럼 잔잔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란다.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별로 말해줄 것도 없을 것 같은 평범한 삶이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평범한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을 성숙하게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그것이 너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뿐이다. 참된 기적은 평범한 일상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그 자체이다. 그런 평범한 삶이 우리를 지키고 변화시키고 성숙시킨다. 살아가게 하는 힘을 준다. 바람처럼, 공기처럼, 햇살처럼, 비처럼. 삶에는 지금의 나를, 내 삶을 만들어준 순간들이 있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내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 나는 유년 시절에 지금의 부천인 소사에 살았다. 내가 4살 되던 해에 당시에는 서대문구였던 지금의 종로구에서 소사로 이사갔다. 제법 가구가 많았던 우리 동네는 큰 개울을 끼고 있었다. 유년 시절의 나에게는 강처럼 느껴지던 큰 개울이었다. 친구들과 나는 그 개울에서 놀았다. 물고기도 잡고 가끔은 떠내려오는 뱀도 잡곤 했다. 왕잠자리, 고추잠자리, 말잠자리, 밀잠자리 등 잠자리들이 많아 표본을 만든다고 설쳐대며 요란스럽기도 했다. 개울 건너편에는 높은 둑방이 세워져 있었다. 그 위로 더 높은 철조망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다. 그 철조망 너머에 아메리카가 있었다. 미군 부대였다. 헬로 기분이 짭짭 하며 손을 흔들면 생전 먹어보지 못한 천국에나 이런 맛이 있을까라고 느껴지던 초콜릿과 딱 깨물면 위스키가 쏟아져 나와 온몸 짜르르 사무치게 하던 캔디 등을 먹으며 살고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거기 있었다. 그 다른 세상의 건너편 개울의 이쪽 편, 우리가 사는 동네에는 밤만 되면 미군들과 어울리던 양색시 누나들이 이 집 저 집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개울에 얼기설기 짜놓은 사과 상자가 종종 떠내려왔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나 나중에는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었다. 어린 내가 처음 사과 상자를 연 날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물살이 은어처럼 빛나던 초여름 어느 날이었다. 아련히 물 한 개가 피어오르던 아침 무렵이었다. 떠내려오던 사과 상자를 들고 나는 강가로 나왔다.
사과 상자 안에는 하얀 천으로 덮인 조그만 바구니가 들어 있었다. 천을 들추자 아기가 보였다. 눈을 감고 있었다. 자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내 알 수 있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자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망연히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기만 했을 뿐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적만 감돌았다.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우리는 사로잡혔다.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개울에 떠내려오던 아기들의 죽음의 의미는 더욱 알지도 못하면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주 오래전 일이다. 하지만 은빛으로 빛나던 개울에 떠밀려 내려오던 사과 상자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죽은 아기들은 개울로만 떠내려온 것은 아니었다. 골목 으슥한 곳에 있던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가마니 아래에는 어김없이 죽은 아기들이 놓여 있었다. 죽어 버려진 것인지 버려져 죽은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기들은 언제나 죽어 있었다. 나와 내 친구들은 속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미군들과 양색시 누나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일 것이라고 멋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다. 유년 시절에 지나왔던 이 순간들은 내게 큰 영향을 미쳤다. 나는 살아오는 날들 동안 그리 잘 살아오지는 못하였지만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살피고 살리는 일을 하려고 노력했다. 아무리 내 믿음과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어도 그것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 조심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였다. 오늘 삶의 모습을 만들어준 순간들이 어디 한순간뿐이었겠는가. 청년 시절 서울역 앞 양동에서 만났던 이들도 잊을 수 없다. 하루하루 몸팔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들. 동요보다 욕을 먼저 배웠던 아이들의 얼굴이 아직도 내 눈동자에 남아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시흥 이동 산동네에서 만났던 여성들도 잊을 수가 없다. 하루 종일 술만 마시며 빈둥거리는 남편에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얻어맞으면서도 그녀들은 가정을 버리지 않았다. 매일 일 나가고 돈을 벌어 자신을 그렇게 때리는 남편에게 소주를 사다 주었다. 나는 그 아줌마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들은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지금도 내 가슴에 남아있다. 농마주의라고 불렸던 재건대 사람들. 돈을 벌겠다고 시골에서 올라와 타이밍 약을 먹으며 밤새 일하던 어린 여성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순간 내 삶을 만들지 않았던 시간들은 없다. 하지만 그 시간들로 인해 나는 내 삶에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그 순간들은 언제나 내 안에서 말을 하고 내 안에서 살아 움직였다. 나는 그 말들을 따라갔다. 내 삶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아니, 그들의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것도 내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살아갈수록 나는 내 마음의 소리를 점점 듣지 못하게 되었다. 그 시간들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나는 내 삶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중산간 깊은 산 중에서 길 잃어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게 되었다. 나는 길을 잃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 채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삶은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하지만 유년 시절부터 삶은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배웠다. 나는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을 배운 적이 없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라는 세상의 생각과 뜻을 받아들이는 것만 배웠다. 그렇게 세상의 뜻과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점점 익숙해졌고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은 점점 생경하고 낯설게 되었다. 끝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조차 잊게 되었다. 듣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내 삶의 한가운데에서 내 삶을 잃어버렸다.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눈앞에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분별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삶들은 모두 저마다 옳기 때문이다. 저마다 모두 진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떤 삶이 옳은지 말한다는 것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다. 사람들의 삶은 모두 진실되고 옳은 동시에 진실되지 않고 옳지도 않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서는 진실되고 옳은 것이지만 내 삶에서는 진실되고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삶에서 진실한 삶은 오로지 나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뿐이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내 삶뿐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부모를 위하고 자녀들을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민중을 위하고 노동자를 위하고 민주주의를 위하고 역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삶의 희생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을 통해 걸어나갈 수 있기 바란다. 삶은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리저리 구비구비를 건너고 지난 후에야 조금씩 그 모습을 보여준다. 마치 수백 가닥의 길을 품고 있는 장엄한 산줄기를 걷는 것과 같다. 여백이 많은 그림을 바라보는 것과 같고 문장보다 행간이 더 깊은 글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그러니 삶의 걸음이 산보를 나가듯이 가볍기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마음의 소리라도 들으며 걸어야 후회라도 없지 않겠는가.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흔들리면서 말이다. 자신의 생각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늘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지금은 그것이 새로운 생각이었다 하더라도 내일은 이미 지나가 버린 낡고 썩은 생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늘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생각의 틀에서조차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일이 체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면 자연의 색이 자연스럽게 바뀌어 가듯이 삶의 변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각과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 자연스럽게 무르르듯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소통해야 합니다. 나 자신과 소통해야 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내 삶을 이루고 있는 존재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사람과 소통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자연과도 소통해야 합니다.
자연을 느끼고 이해하는 것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넣어준 생각들, 철학이든 이념이든 신앙이든 신념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생이라는 첩첩산중에서 갈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산간에 갇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신의 삶과 생을 넘나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의 출발은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몸의 언어만으로도 충분히 듣고 삶만으로도 차고 넘치도록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의 말, 삶의 언어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말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오해만 불러오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말을 하고 말로 믿음을 얻고 또는 가지려고 합니다. 말로 얻는 믿음은 말일 뿐 그 사람이 평생 해온 몸짓이 아닙니다. 삶은 더욱 아닙니다. 그저 말일 뿐입니다. 몸짓만으로 살아온 삶의 모습만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관계라면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말은 속일 수 있으나 몸짓이나 살아온 삶의 모습은 속일 수 없습니다. 진실합니다. 내내 살아오며 행한 몸의 짓과 삶의 모습들보다 진실한 언어는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입을 열어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말로 들으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이미 말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면 때로 나의 생각이나 주장 등을 온전히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내 생각이나 주장이 아무리 옳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이나 주장이 틀리거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내 생각이나 주장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면 내 생각이나 주장을 깨끗이 포기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내 것은 전혀 포기하지 않으면서 내 생각이나 주장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이들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정말 듣기 험한 말로 단죄까지 하면서 함께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때로는 비아냥거리는 것은 함께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함께하는 것이다. 함께할 생각이 없다면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만을 부르짖는 것을 탓할 생각은 전혀 없다. 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생각이 있다면 내가 먼저 나를 내어놓아야 한다. 나를 내어놓는다고 해서 내 생각이나 주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함께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 함께 토론하고 하나 될 수 있다. 그러니 말들을 조금 자제하고 자중하기 바란다. 주장하고 싶은 말들이 가슴에 차고 넘칠 때 조금만 자중하기 바란다. 말로 상처받는 것은 칼에 찔리는 것보다 더 깊은 상흔을 남긴다. 우리끼리 상처를 남겨서 어쩌자는 것인가. 토닥이고 부추기며 함께 가자. 내 말이나 주장을 조금 아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꽃을 심는 것도 향기에 흠뻑 젖어드는 것도
시든 치자나무 꽃을 잘라주는 것도, 장맛비에 녹아내린 제라늄 꽃잎을 떼어주는 것도, 시든 꽃이 떨어지는 것도, 뒷마당에 잡풀을 뽑는 것도, 땅 깊은 곳까지 젖어들도록 물을 주는 것도, 눈꽃으로 피어난 붉은 동백을 바라보는 것도 모두 혁명이다. 총과 칼을 들어야만 혁명이 아니다. 상처받은 이의 말에 마음 기울이는 것도, 손 내밀어 가슴으로 안아주는 것도, 따뜻한 밤 나누며 함께 웃고 우는 것도, 외로운 길 홀로 걷는 것도, 덜 힘든 길 함께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숨 쉬는 것도, 애정하는 것도 모두 혁명이다. 삶의 매 순간이 변화이고 혁명이다. 일상을 살아가고 일상에 머물고 일상을 변화시켜 새로운 일상에서 날마다 살아갈 뿐이다. 삶은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다면 굳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삶은 그 자체로 부족하기 때문에 생을 받아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조금씩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족함과 잘못 등에 대해 반성과 성찰은 필요하지만 과하게 자책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실패도 성공의 일부이며 좌절도 희망의 한 부분입니다.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좀 더 너그러워지시기 바랍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삶의 한 과정이며 완성을 향한 길입니다.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삶이란 부족한 채로 완전한 것이니 말입니다. 여백도 그림입니다. 여백은 그냥 빈칸이 아닙니다. 여백이 있음으로 해서 그림이 완성됩니다. 행간도 문장입니다. 그저 읽기 편하라고 떼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행간에도 문장으로 하지 못한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글을 읽어도 보이는 글자만 읽는 이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행간의 문장까지 읽는 이들도 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는 여백도 행간도 필요합니다. 행간 없이 빼곡하게 글자가 들어차 있는 글은 읽기 힘들듯이 행간이 없는 삶도 읽기 어렵습니다. 정리도 안 되고 소통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가는 삶만 훌륭한 삶이 아닙니다. 저도 여백이나 행간 없이 살아왔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20세 정도에서 50대 초반까지 그렇게 살아온 듯합니다. 그 시절의 제 삶에도 행간이나 여백이 있었다면 제 삶은 아마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삶은 부족한 채로 완전한 것이니 깨달음도 지혜도 좀 부족한 것이 좋다. 몸을 지니고 삶이라는 것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고 가는 생의 도를 온전히 깨닫기 시작하면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니게 된다. 이 생에 머물면서도 저 생을 살게 된다. 부족한 채로 어리석고 어리석어 서툴기도 하고 그래서 울기도 웃기도 하는 것이 삶이다.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런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니 삶 너머의 지혜에 너무 깊이 천착하지 말기 바란다. 행여 깨달아 알게 되더라도 조금 떨어져 보기 바란다. 아직은 삶에 머물러 있으니. 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평등한 것입니다.
너와 내가 우리가 살아온 삶과 경로가 다른데 서로 똑같다면 그것이야말로 평등이 아닙니다. 불평등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들은 저마다 다릅니다. 꽃들도 나무도 저마다 다릅니다. 동백과 목련, 국화와 진달래는 저마다 다르고 다른 계절에 꽃을 피웁니다. 모든 꽃들이 똑같이 생기고 성장 속도가 같아 한 계절에 피고 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어떻게 당신과 내가, 우리가 같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까? 나와 다른 모습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상생입니다. 나와 다른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 그럴듯하게 상생의 삶을 설파해도 상생의 삶을 이룰 수 없습니다. 상생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숲의 저편처럼, 달의 이면처럼 삶은 알 수 없고 사람은 그 너머 어딘가쯤을 지나고 있습니다.